안녕하세요. 자본시장영업부 박보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지난주에는 앞뒤로 휴일이 있어서 3영업일밖에 없었는데요. FOMC를 앞두고 좁은 레인지 안에서 혼조세를 보이던 달러원 환율이 FOMC 종료 후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전망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전주 대비 10원가량 하락하였습니다. 지난주 빅 이벤트였던 FOMC가 있었잖아요. 네. 예상대로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종료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어요. 네네. 네, 이에 대해서 FOMC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이 FOMC는 뭐 예상에 부합을 했다라고 보는데 일단 뭐 기준금리 인상은 예상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0.25%를 올렸기 때문에 이제 연준의 미국의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5.0에서 5.25를 이제 됐고요. 보통 우리가 중간금리로 이제 실효금리라고 얘기하는데 실효금리가 5.13%예요. 그래서 지난 3월달 FOMC 그러니까 연준에서 얘기했던 올해 말 목표금리 5.1%가 근접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금리 인상 거의 끝났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이번 FOMC에 대해서 금리는 인상했지만 동결이 좀 유력해졌다라는 부분을 보고 있고, 그래도 뭐 앞으로 봤을 때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번 성명서에서는 충분히 제약적인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제약적이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동결로 좀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미국의 은행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실적 악화 문제, 고금리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성명서에서도 미국 연준 성명서에서도 금융 긴축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충분히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다. 지금 금리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상할 여력이 좀 졸충원하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월달 연준이 올해 말 목표금리 5.1%를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가 상당히 5.25라서 거기에 부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려면은 뭐 고용이 상당히 좋아지든가 물가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나올 지표들, 그러니까 금융시장도 약간의 위축적인 부분이고 또 수요 위축이라는 부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고용이나 물가도 전반적으로 좀 둔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긴축 사이클은 어느 정도 이제 끝물에 이제 오지 않았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FOMC가 종료되면서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지표 예상되어 있나요? 네, 이번 주에도 주목할 지표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5월 9일 날, 이제 화요일 오전이죠. 오전에 중국의 4월 수출입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10일 날에는 미국 저녁에 이제 미국 4월 소비자 물가도 주목할 지표고, 그 다음 날 11일 날은 영국의 이제 BOE 정책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국 수출입이 또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수출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의 수출입 지표는 지난 4월 달에 약간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기저효과가 워낙 컸어요. 그래서 4월 달에도 작년 4월 달에 봉쇄를 했기 때문에 올해 4월 달에는 아마 수출입이 조금 더 늘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중국의 4월 수출입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보다는 좀 좋게 나오지 않겠느냐. 전년비로는 두 자릿수 증가율 정도 보고 있고 수입도 감소폭은 많이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중국 경제가 이제 돌아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우려도 좀 완화될 거고, 또 위안화가 좀 강세를 보이면 원화도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10일 날 저녁 미국 4월 소비자 물가인데, 4월 달 소비자 물가는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유로나 영국도 4월 소비자 물가 높게 나왔거든요. 4월 달에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이제 뭐 감산 얘기 네, 나오면서 유가가 그렇죠. 뭐 80불 넘어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비랑 0.4, 그러니까 지난 3월 달에 0.1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4월 달은 높다고 치고 그 다음에는 5월은 어떻게 될 거냐 봤을 때는 5월은 또 유가가 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배럴당 70불도 깨지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물가는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보기 때문에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시장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둔화될 것이다라고 아마 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또 달러의 약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11일 날 영국 BOE 회의가 있는데, 지난 이제 5월 4일 날, 5월 3일, 4일 뭐 미국이나 유로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렸어요. 또 호주 RBA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올렸거든요. 물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도 아마 5월 달 이번 BOE에서는 금리를 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25% 정도. 그런데 거의
마지막이다 보고 있어요. 대부분 다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로나 아니면 영국도 마찬가지로 거의 금리 인상의 그 끝이다. 우리나라 이미 거의 끝났고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얘기가 없다면 영국 BOE 같은 경우도 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마지막이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상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의 긴축 사이클이 거의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본다면 이제 시장은 긴축보다는 경기가 얼마나 나빠질 거냐, 뭐 덜 나빠질 거냐라는 게 더 주목할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달러 강세를 좀 제약할 요인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보기 때문에 아마 여전히 뭐 금주에도 달러는 좀 약세의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최근 다른 통화 대비 원화 약세에 대한 맞습니다. 이슈를 말씀해 주셨었는데 네. 달러화 지수는 하락했는데 달러는 여전히 좀 높아 네,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번 주 환율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달러 지수가 연초 대비로 한 2% 이상 하락했는데 달러 환율은 5% 가까이 올랐어요. 물론 지난 FOMC 이후로 좀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1,300원대 환율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주 뭐 중국 수출입이 예상보다 뭐 괜찮게 나오고 또 미국의 물가 상승률도 뭐 예상에 부합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전망 자체가 둔화될 거라 본다면 뭐 달러는 좀 약해지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요. 지금 1,325원이 200일선이라서 이게 만약에 여기를 이제 깨고 내려온다면 그 다음에 1,314원, 그 다음에는 1,300원 이하거든요. 그래서 금주에 만약에 뭐 이벤트나 아니면은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이 예상에 부합하고 또 달러도 약해지고 위험 선호가 다시 좀 회복된다면 조금 더 아랫 방향으로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아직은 갭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번 주 달러 환율은 하단은 1,305원 그리고 상단은 1,340원 정도 등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유로원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유로와 원화가 지금 좀 약간 동조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하단은 1,450원, 상단은 1,485원 정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원 환율 같은 경우에는 965원에서 990원 정도 등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